제가 맡은 부분 전속 고발권 폐지 논란 관계입니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 관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할지 어떨지를 스스로 판단할 수 말하자 전속 다른 곳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특히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지고 있을 때 이걸 전속 고발권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기에도 문제가 있을 때 고발하는 걸 특정한 기관이나 사람한테나 줄 때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합당한 것인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기되는 것이고 그런 문제 자체를 제기하는 것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그러니까 배경이 사실은 공정거래법이 하고 있는 역할이랄까 문제랄까 이런 걸 이제 제대로 잘 판단해서 이런 논란이 있어지면 좋은데 문제는 공정거래법 자체가 사실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경쟁을 촉진해서 소비자들의 후생을 높여주기보다는 오히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요소가 훨씬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법률인데 말하자면 그런데 이걸 이제 말하자면 고발권을 없애가지고 일반인들이나 혹은 경찰이나 이런 곳에서 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해가지고 소비자 경쟁이 더 촉진되거나 아니면 소비자들이 더 후생이 더 높아질 것인가 이제 이런데 문제가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도 그냥 너무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재 이제 나오고 있는 전속 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이게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독점권을 이제 침해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이게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자기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안 해서 실제 이제 고발하거나 기소하는 비율이 검찰에 고발하는 비율이 너무 낮다. 실제 들어오는 고발권 공정위로 이런 걸 조사해달라는 게 들어올 거니까 그런데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게 물론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측에서는 이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등등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걸 결국은 우리가 이제 사실 언론 지상에서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출신이 이제 로펌 같은데 근데 스카우트 해가지고 하는 게 뭐겠냐 그런 커넥션을 이용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아니겠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그런 점에서 보면 검찰이나 이런 데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서로 전속 고발권을 다투는 건 어느 기관이 정부 내에서도 어느 기관이 말하자면 일종의 지배 추구권을 가질 것이냐 이걸 두고 이제 싸우는 걸로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따지면 결국은 소비자들의 후생이라든가 산업 전체 이제 생산을 할 때 얼마나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사람들을 더 만족시키는 그런 재화나 서비스를 만들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쳐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조금 살펴보면 이제 현행 공정거래법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문제가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그걸 여러분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이 질문은 도미닉 아르멘타노라는 사람이 엔타이트러스트 케이스 폴 리픽이라는데 거기에 들어있는 공정거래 관련 공부를 많이 한 분이 몇 가지 던진 질문이니까 아마 의미가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제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이 만약 가격을 내린다면 어떤 기업이 이거는 경쟁적인 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게 독점화를 시도하는 것인가 말하자면 자기가 시장에서 더 많이 싸게 함으로써 소비자들 자기가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시장 몫을 늘려서 독점화하려는 시도를 볼 것인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경쟁을 소비자의 선택을 위한 경쟁으로 바라보면 당연히 가격을 더 싸게 하고 가격 경쟁이든 품질 경쟁이든 그런 걸 하는 걸 당연히 좋게 봐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또 공정거래법이나 엔타이트러스트 이런 데 보면 시장 점유율, 소비자 선택률로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높아질수록
일정 정도 되면 마켓 파워라 그걸 제재하는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게 이제 그런 문제. 두 번째, 어떤 기업이 이제 방금 마찬가지입니다. 소비자 선택률 혹은 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 이게 시장 효율이 효율을 보여준 증거로 봐야 되냐, 아니면 이게 경쟁에 대한 위협이냐. 하나가 커져서 이제 다른 것들은 아무래도 경쟁하기 힘들어지니까 경쟁에 대한 위협이냐, 어떻게 보느냐. 세 번째, 기업 결합이, 기업 결합 머지 같은 게 일어나는데, 기업 결합 같은 게 법에 의해가 제한될 때, 이렇게 하면 더 경쟁이 촉진되나 아니면 촉진되지 않나. 이게 이제 사실 경쟁이라는 게 소비자 선택을 위한 소비자들한테 잘 모여서 더 만족하는 그런 제품을 만들어내고 더 값싸고 더 질 좋게. 그걸 경쟁이라고 보면 그 과정에서 좀 거기 성공하지 못한 친구들이 퇴출하는 방법이 사실은 또 그걸 잘한 친구들이 이렇게 그걸 사는 건데, 매입하는 건데, 그걸 막는 게 그러면 이게 반경쟁적이고 심각한 경쟁적인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다음 또 하나 더 예를 들어보면 어떤 기업이 다른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아주 특별한 기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거의 R&D를 투자하고 혁신을 시도했다.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 쉽게 모방을 못하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은 그런 반경쟁적인 것인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공정거래 관련 법률들이 사실은 명확하게 이것은 예스다 노다 이렇게 답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다만 예전에는 자꾸 그걸 규제를 하다가 최근 좀 진화해서 합리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면 이것저것 따져서 장기 단기 뭐 다 따져서 소비자들한테 장기적으로 좀 도움이 되거나 그러면 경쟁적인 것으로 보고 뭐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하겠다는 건데, 이것도 굉장히 자의적입니다. 예컨대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기업이 굉장히 싸게 어떤 그 제품을 공급했는데 그걸 경쟁사에서는 그것 때문에 자기들이 시장에 퇴출될 위기에 몰리면 그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 제소를 했다, 고발을 잘 조사해달라고 그랬다고 했을 때 그게 참 논리를 세우기가 그런 기술이 없어지면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었을 기술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근거로 그런 기술이 계속 되게 시장에 존속하게 하라. 그것도 그럴듯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거 얼마나 어떤 효과를 줄지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합리의 원칙이라는 것도 사실 굉장히 문제가 많다. 실은 그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고 검찰이 자신들이 기소를 말하자면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근거로 내세우는 게 고발률이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고발률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명확한 법이 말하자면 이게 위법이 되는지 아닌지 그게 그런 성격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감안해 볼 때 결국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이게 공정거래법부터 그런 아주 기업 활동을 규제적 성격,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것들을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국회에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실은 이게 법에 따라서는 부처 간에 일종의 부처 이기주의 비슷하게 자기들이 더 많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다툼으로 또 비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국회가 힘을 쏟기보다는 그 내용 자체를 어떤 행위를 한 것들이 경쟁의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들을 제가 몇 가지 언급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게 어떤 활동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기업가들이 막상 해놓고도 이게 위법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되는 그런 사태는 피해야 된다. 그래서 공정거래법 자체를 과감하게 정리하는 일부터 국회가 좀 나서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게 이제 모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것들이 명확해지면 분쟁의 거리가 애매해서 자의적 판단이 많을수록 사실은 지대추구, 그러니까 공무원의 권력 내지는 의무로 양으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훨씬 커집니다. 옛날에 교육부 사무관한테도 누군가 로스쿨
문제가 이제 인가 문제가 생기니까 누구한테 인정해주고 이런 게 생기니까 심지어 뭐 교육부 사무관한테도 뭐 총장이 되는 사람들이 찾아가서 줄을 섰다는 이야기인데 그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이게 될지 안 될지 뭐가 될지 모를 때 굉장히 커지고 많은 문제를 이야기한다. 기업 활동에도 많은 문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부터 다루고 난 다음에 전속 보건법 폐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예, 이런 여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